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단원이죠. 9단원 들어와서 교과서 286쪽, 그 다음에 학습지는 19쪽이에요.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내용은 전자기유도인데요. 전자기유도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볼 건데, 전자기 유도라는 방법으로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거든? 간단한 실험이에요. 한번 영상으로 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리선이 막 감겨있는 코일이에요. 거기에 자석을 넣었다가 빼니까 검리개가 움직이는 걸 봤죠? 이 방향은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거든?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 그런데 빼면 검리개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엔 자석을 2개로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더 크게 했을 때 반응이 더 많이 움직이죠. 네, 빠르게 움직였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천천히 움직였을 때보다. 자석이 가만히 멈춰 있을 땐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 코일의 끝부분에서 자석을 돌려주면서 자기장의 방향을 바꿨을 때도 검류계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거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요. 전자기 유도를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전자기력 중에서도 잠시만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볼게요. 이 오른나사의 법칙은 솔레로이드에서 이런 코일이 감겨 있는 거 우리가 솔레로이드라고 하죠.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감겨 들어가죠. 그게 우리가 오른손으로 감아 쥐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이 솔레로이드 안쪽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손으로 한다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 그 나사를 돌릴 때 못 박는 나사 있잖아요. 그 나사를 돌릴 때 오른손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안쪽으로 박히지. 그래서 이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이 S에서 N극 쪽으로 형성이 돼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고요. 우리가 방금 했던 전자기 유도는 그 반대야.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바꿔주면 그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정리를 좀 하면서 보면 학습지를 펴볼게요. 전자기 유도란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장을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이 자기장,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아니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 그러니까 코일이 많이 감겨 있는 곳과 적게 감겨 있는 곳,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변할 때도, 우리는 지금 코일을 일정하게 감아놨는데 코일을 감아놓은 횟수가 또 영향을 줘요. 이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자,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볼게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유도전류라는 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N극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뻗어나오죠. 원래 얘가 없었어. 얘가 없을 때는 솔레로이드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지금 전원장치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전류가 아무것도 안 흐르는 상태에서 자기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장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세지니까 그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는 거야, 이렇게. N극이 다가오니까 반대쪽에서 이렇게 N극 쪽, 이쪽에 N극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상쇄시키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발생하는 자기장이 지금 이 노란색이거든요. 이렇게 노란색의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얘를 감아주려면 손이 이렇게 감싸줘야겠지. 오른손이. 따라서 전류가 이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감기는 이런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 돌아서 이렇게 돌아 나오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의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석이 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이 초록색의 자기장이 약해지겠지. 멀어지니까 자기장이 약해지잖아. 약해지면 그 약해지는 걸 또 변화를 싫어해.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을 또 만들어내요. 원래 있던 것처럼. 자, 다시. 자석이 이 안에 들어있었어. 근데 이게 빠져나가. 빠져나가니까 자기장이 약해지지. 약해지는 걸 싫어해서 원래 있던 자기장의 방향대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오른 나사 해보면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감겨야죠.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아까처럼 감아 쥐는 거야. 오른손을 얘처럼 이렇게 감아 쥐세요. 한번 손을 들고 맞춰보세요. 자,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감아줘야 되고,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여기서 감겨서 이렇게, 이쪽 감겨 들어가니까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가까이 올 때는 이 방향이었고 멀어질 땐 반대 방향으로 생기지. 자, S극일 땐 N극과 S극이 또 상황이 달라요. S극 쪽은 자기장은 항상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 들어가는 애가 가까이 가면 이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하죠. 솔레로이드가. 그럼 이 방향으로 생성하려면 방금 얘랑 같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죠. 오른손이 이렇게 감겨야지 손가락이 오른손으로 얘를 감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엄지손가락이 이 아래 방향을 향하죠.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반대로 S극이 멀어지면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멀어지면서 약해지니까 윗방향의 자기장을 솔레로이드가 생성해요. 솔레로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향하려면 오른손이 손가락들이 이렇게 말아줘야겠죠.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죠. 됐어요? 이해됐니? 그럼 우리 아까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전 자, N극이 들어갈 때는 전류계가 오른쪽으로 흘렀죠. 뺄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지. 이게 전류의 방향이야. 보여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전류의 방향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가만히 있을 때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두 개를 겹쳤을 때. 천천히 움직일 때는 큰 변함이 없지만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이 눈금의 움직임이 아까보다 훨씬 크죠? 하나일 때보다. 네.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더 크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책의 286쪽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검유계 바늘이 움직일 때는 언제였어요? 자석을 움직일 때 검유계 바늘이 움직였고요. 이 검유계 바늘이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요 끝에서 자석을 회전시킬 때, 그러니까 자석의 N극, S극을 계속 변화시킬 때도 전류계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과정 1에서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과정 4에서 자석의 한쪽 끝이 코일에 가까이 갈 때와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은 어땠어요? 넣을 때, 뺄 때, 그 다음에 가까이 갈 때,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은 각각이 반대죠. 넣을 때와 뺄 때의 전류의 방향 반대, 가까이 갈 때와 멀어질 때의 전류의 방향도 반대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움직이는 속도가 클수록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학습지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래쪽에 유도전류의 세기, 자석이나 코일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다음에 이건 우리가 실험에서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이 솔레로이드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크고요.
즉,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갖췄을 때를 합쳐보면 자기장의 변화로 얘기할 수 있어. 자기장의 변화가 빠르고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유도 전류가 전작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예가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발전기 했었고요. 또 교통카드, 또 교통카드가 어떤 원리인지 아니? 그 교통카드 자체도 그 안에 자석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걔를 갖다 대면 거기에 담겨있는 정보가 그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 거기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도난 방지 장치는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 우리 옷가게 가면 옷에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하면 삐삐삐삐삐 거리잖아. 거기도 그 나가는 출입구에 있는 이런 구조가 있고 여기에 자기장이 막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그 도난 방지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게 되니까 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다음 무선 충전기는 그 충전 패드 있죠. 무선 충전 패드가 있으면 여기 안에서 전류가 막 흐르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 그러면 그 자기장이 핸드폰을 위에 올려놓으면 핸드폰 안에 있는 코일에 또 변화를 주는 거야. 그 자기장을 가까이 갖다 대면. 그걸 통해서 이 핸드폰 내부에 전류가 흐르면서 충전되는 방법이고요. 다음 금속 탐지기는 그 뭐 얘기하는 거 알죠? 우리 그냥 이렇게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검색하는 끼이드나 막대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뢰 탐지나 이런 거 할 때 군인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이렇게 훑는 거 그런 것도 다 금속 탐지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흘러나와요. 여기서 이 자기장이 흘러나오다가 주변에 어떤 금속 물체가 딱 가까이 오면 이 금속 자체에도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니까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고, 인덕션은 요새 이제 집에서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도 있고요. 또 인덕션 말고 또 뭐라 그러더라? 하이라이트라고 하던가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는 빨갛게 불이 올라와서 열로 써 하는 게 하이라이트고요. 인덕션은 냄비도 그냥 냄비를 쓰는 건 아니야. 인덕션 전용 냄비가 있어서 그 냄비 바닥에도 코일이 있어요. 냄비 바닥에도 코일이 감겨 있어서 그 인덕션 위에 올려놓으면 그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만들고 이 냄비 바닥에도 전류가 막 좀 불규칙하게 흐르게 만들어주면서 이 안에 있는 금속들의 저항을 증가시켜요. 저항이 커지면 열이 발생하거든. 그렇게 하는 게 인덕션. 다음 발광 킥보드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니네 타고 다니는 킥보드에 보면 바퀴에서 막 불 들어오는 거 알아요? 애기들 타는 거? 니네도 얼마 전까지 탔잖아. 막 가면 바퀴가 돌아가면 바퀴에서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것도 전자기 유도예요. 그러니까 돌게 되면서 전류를 형성하고 그 전류로 LED에 불을 켜는 방법. 전부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된 예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목적은 발전이었잖아, 발전. 발전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 발전기의 원리는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풍차 같은 게 보이죠? 얘를 어떤 방법이든 돌려주는 거야. 그게 뭐 물로 돌리든 증기로 돌리든 어떤 방법이든 돌려주게 되면 이 자석 안에 있는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데 이 코일이 회전할 때 우리 아까 전자기 유도 할 때 한 가지 더 썼었죠. 한 줄 더. 여기.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자기장의 수직인, 그러니까 자기장을 가로지르는 이 코일 면의 면적, 이 면적. 요 면적이 각도가 0도일 때에서 45도, 90도로 갈 때까지는 증가해요. 면적이. 그 다음 90도에서 다시 쭉 돌아서 180도가 될 때까지는 감소하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0에서 90도까지는 증가하고 90에서 180도까지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감소해요. 180도까지. 이때 유도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자석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코일이 돌아가게 되는데 얘가 막 돌아가게 되면 돌아갈 때 보시면 전류가 지금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거든. 면적이 증가할 때는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러다 이게 탁 넘어가고 나면 얘가 요쪽 코일이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 방향이 반대죠. 이때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전류였는데 이때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쨌든 전류는 계속 흐른단 말이야. 그 전류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모아주는 거야. 그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발전기의 원리예요. 자, 이때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는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그리고 코일이 회전할 때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오늘 한 내용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 평가 문제집을 좀 봅시다. 평가 문제집에 203쪽 펴보세요. 피셨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멈추시고 한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1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볼까요? 지금 자석을 N극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N극에서 자기장이 항상 나오는 건데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얘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할 거 아니야, 솔레로이드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으로 감아줘 보면 이렇게 감아야지 위쪽으로 엄지손가락이 향하죠. 그럼 자기장은 삥삥삥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지. 다음 빠져나간대요.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약해져. 약해지면 약해지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솔레로이드 내부에서는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 아랫방향으로 향하려면 이렇게 감아줘야 되죠. 이렇게. 그럼 방향이 이 방향으로 생성이 되겠지. 다음 S극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곳이잖아. 들어가는 건데 얘가 가까이 와. 그러면 들어가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은 얘를 상쇄하기 위해서 얘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되겠죠. 솔레노이드 안쪽에서. 그러면 얘랑 같이 이 방향이지. 이렇게 감아줘야 엄지손가락이 솔레노이드 안쪽에 이렇게 향하죠.
그래서 이 방향. 다음 들어가는 애가 약해져요. 얘가 약해지면 솔레로이드에서 전작 유도에 의해서 이 방향을 더 강하게 원래처럼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잡아보면 이렇게 되죠. 돌아서 이 방향으로 되겠지. 자, 같은 것끼리 묶은 건 아니다. 가라, 나, 다네요. 답이, 네, 3번이네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5번은 지금 균일한 자기장 속에 수직으로 고정된 디귿자형 도선. 그러니까 디귿자형 도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고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이 쇠 막대를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넣고서 쭉 당겨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동시키다가 지금 요 위치에 왔어. 그러면 도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이렇게. 그전에는 중간에 여기 있을 때는 도선이 요만큼밖에 연결 안 돼 있고요. 그럼 도선의 이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쵸? 이 도선의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네요. 방향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따지는 건지. 이 면적이 늘어나는 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 우리가 오른나사의 법칙을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오른나사의 법칙이 솔레로이드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도선에서도 반대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의 방향이야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손으로 감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여기에 맞추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쥐는 그림으로 좀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인 거야. 지금 선생님 그린 거랑 반대네요. 전류의 방향이 위쪽이면 엄지를 그 전류의 방향에 맞추고 자기장이 손가락 감기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솔레로이드에서는 손가락을 전류에다 맞췄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사실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보면 전류의 방향을 엄지에 맞췄을 때는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솔레로이드의 방향을 손가락에 맞췄을 땐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데 그럼 우리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서 보면 자기장이 윗방향으로 다 향하고 있죠. 그럼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를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이 자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장을 아래쪽으로 만드는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요 도선을 얘를 손으로 잡는다고 생각해 보면 얘를 엄지손으로 잡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겠지. 자기장을 아래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다시. 지금 이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쇠막대의 면적을 좀 늘리고 있잖아. 그럼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자기장의 세기가 늘어나니까 그 자기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기장과 상쇄되는 반대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래쪽에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거야. 이 전선에서 유도전류가. 그러면 안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감아야겠죠. 이렇게. 그럼 엄지는 이 방향이 되죠.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손을 뒤집어서 반대로 잡아볼게요. 반대로 잡아보면
여기서 손을 이렇게 감겠지. 됐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BRA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여기 오늘 한 내용들 1번부터 해서 쭉 풀어보고요. 중간에 아직 다음 시간에 안 한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빼고 다 풀고 채점까지 한번 해보시고 뒤쪽 내용 끝난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고요. 같이 한번 서로서로 친구들 좀 알려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문제 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해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세요.